설하고 평류를 보겠습니다. 살, 인, 대, 상, 식. 자, 이것은 지금 양인격인데 살인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양인격에 칠살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상관과 식신이 있다. 그러면 자, 양인이 있고 여기에 칠살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식신과 상관이 있으면 칠살을 극을 하겠죠. 그러면 칠살이 극을 받으면 양인과 칠살은 대등해서 서로 맞짱 뜰 수 있는 사이인데, 이 식신과 상관이 와서 칠살을 극을 해버리면 이 균형이 깨지겠죠. 그러면 칠살이 약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관살피제, 자, 식신과 상관에 의해서 이 정관이라든가 칠살이 극을 받으면 이 양인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격이 깨지기 때문에 여기에 병이 된다. 그래서 격지병야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칠살이 약해지기 때문에 병이 든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키포인트는 양인과 칠살은 대등하다고 보는 관계에서 상관과 식신이 나타나서 칠살을 극을 해버리면 칠살이 약해져서 이게 양인격에 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관과 식신이 있는 거를 우리가 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명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일주가 6월이니까 양인이에요. 양인격에 자, 무토는 인성이죠. 계수는 상관이죠. 그리고 간목은 재성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양인격에 그러면 칠살은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는 뭐죠? 관이죠. 관. 이거는 재성이고. 그래서 관과 양인이 이렇게 나란히 있었죠. 그래서 관에 의해서 양인이 화극금으로 극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관생인, 화생토, 토생금 이런 식으로 관생인, 인생 또는 인생 양인 이런 식으로 가면은 통관이 되는 의미가 있겠죠. 자, 볼게요. 자, 뭐라고 하고 있나? 무토 인성이 여기 개수 상관과 무게합을 하죠. 무게합을 하고, 그래서 거기병신 상관이죠. 상관이 칠살을 수국화로 극을 하고 있죠. 요거를 없애줘 버리고 있죠. 그렇죠? 자, 다시 이야기하면 이 양인격에서 관이 있는데 이 상관이 수국화로 상관이 관을 극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무토가 무게합을 해서 상관을 합거를 해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 상관이 관을 누르고 있어서 이게 병으로 봤었는데 무토가 개수와 합을 해서 없애줘 버리니까 뭐죠? 이게 병이 치료돼 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병을 본 것은 상관이 정관을 극을 하고 있는 것이 병이고, 이 무토가 이 개수 상관을 합거해서 없애버리니까 관이 지켜졌죠. 그렇기 때문에 병을 치료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병신, 자, 거라고 하는 것은 제거의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그 병신을 제거했다. 여기에 지금 병으로 보는 거죠. 무토는 이 병을 치료한 거니까 약으로 보면 되겠죠. 소위 위기, 그래서 소위 기하게 되는 것이다. 소위 기하게 되는 것이다. 목조, 이 목동지의 명조는 애석해요. 안타까워요. 어디에서 인호, 격유 이 사이에서, 자, 여기 보시면 인호술 화국이 되죠. 화국이 돼서 관의 기운이 강해지는데 유금이 이것을 갈라놓고 있죠. 인목이 유금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죠. 인호술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유금이 인목과 오화를 사이를 가르고 있다. 격이. 그래서 인호를 유금에 의해서 이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불능회합, 인호술 화국을 할 수가 없다. 또한 순수인운,
그리고 순수한 인성의 운이 없다 그 말이죠. 이 인성이 지금 무토가 인성이죠. 순수한 인성의 운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연시인호, 자 연시, 연과 시가 인호, 인과 오가 호역, 서로 기위, 그 위치를 서로 바꾸었다면 격국갱승, 격국이 더욱더 좋았을 것이다. 자, 시와 연이니까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게 오화가 이리 오고 인목이 여기에 있으면 인호술 화국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렇게 되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석본을 보면 무토 인성이 개수와 합을 이루어서 무게합을 이루어서 그러한 병신을 제거한 것이 되므로 이 개수 상관을 병신으로 본 것은 정관 오화를 수국화로 극을 하기 때문에 이 상관을 뭘로 봤다? 비용으로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용을 무토가 합고해서 없애주니 귀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된 것이다. 목동지의 명조는 애석한 것이 있는데 인목과 오화는 유금이 이 사이에 인호술 화국을 가로막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수한 인성운도 없는 바 만약에 연지의 오화와 시지의 인목이 서로 이렇게 바뀌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명조를 보겠습니다. 고평장의 명조를 보면 자, 무토가 화토동법에 의해서 병화와 같죠. 오니까 뭐죠? 이거는 양인이 되는 거죠. 자, 경금은 식신이고 요거는 관이고 평관이고 요것도 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칠살인 거죠. 칠살. 자, 인호술 화국이 들고 있죠. 화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인신충을 하고 있죠. 자, 식신이 신금에 뿔 들고 있고 무토는 오화에 뿔 두고 있기 때문에 강하죠. 간목, 칠살도 인목이 뿔을 두고 있기 때문에 칠살도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자, 고평장조, 고평장의 명조에서는 연월, 인호, 회국. 자, 인호술로 회국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인호술로 회국이 이루어지고 그런 즉 내 인이 비인. 자, 여기에 원래는 뭐였어요? 오화가 양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인호술 화국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합을 했기 때문에 양인이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양인이 아니어버린 걸로 되죠. 화로 되니까 화생토 인성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내인 즉 인성인데 이 비인 양인이 아니다. 양인이 인성으로 바뀌어버렸다 그 말이죠. 경금 통근의 신. 자, 경금은 이 신금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두고 있고 신강 일주가 무토가 강하다 이거죠. 오화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양인에 뿌리 두고 있으니까 강하고 그 다음에 인호술 화국으로 화생토를 해서 생을 해주니까 나쁘지 않죠. 강합니다. 그래서 신강하게 되고 살왕. 자, 칠살 이 간목도 굉장히 왕하죠. 왜냐하면 밑에 인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뿌리가 있죠. 그래서 사랑하고 살왕 칠살이 왕해서 제어함이 있다. 칠살이 강해서 목국토로 이렇게 제압을 하고 있단 말이죠. 무생 5월. 자, 무토생이 5월에 태어났으니 화토조염, 화토염조. 화가 염, 불꽃이 일어나고 토가 조열한 거죠. 그래서 화토, 불과 땅이 불덩어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조열하다. 마땅히 수이윤지, 수로서 이것을 윤택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지금 보면은 화토가 많아서 이 화가 있고 토가 있죠. 메말랐죠. 뭐가 없어요? 수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수가 필요하다. 수로서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소위 조후야라. 이것이 바로 조인 까닭이다. 마치 뭐뭐 같다. 가작 살인격 간. 마치 살인격으로 보지 않는 것과 같다. 그렇죠? 자, 살인격으로 작간, 살인격으로 보다는 거죠. 살인격으로 보다. 근데 미가기 때문에 살인격으로 볼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렇죠. 살인격으로
감명할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읽어보면 이 고평장의 명조는 연지와 월지의 인호가 삼합 화국을 이루고 있으니 이것이 인성으로 되었죠.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오화가 양인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경금은 이 신금에 뿌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통근에 있고 일주가 신강하여 칠살도 왕성한데 또한 복제함이 있다. 일주가 신강하고 칠살 이 간목도 굉장히 강하죠. 왕성한데 또한 제복감이 있는 것이다. 무토 일주가 5월에 태어나서 화토 즉 불꽃이 치열하고 조율하니 마땅히 수에 자윤이 있어야 된다. 즉 뭐다 이거는 조우 역할을 한 것이다. 살인격으로 취급하여 감명할 것은 아닌 것 같다. 이것은 단순히 그렇게만 취급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절을 보면 자, 이 명절 보면 경금일주가 6월이니까 양이네요. 그리고 정화는 관이죠. 병화는 살이고 관살이 같이 떠 있죠. 그리고 임수는 식신이 되겠죠. 식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신유. 자, 경금이 신금과 6월에 있으니까 등령득지했으니까 뭐예요? 굉장히 신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신강하고 일단 신강한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칠살과 정관이 나란히 투출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식신과 정관이 정임 한목으로 합거를 해버리니까 관살 혼잡해서 관이 없어지고 합관유살이 돼버렸죠. 합관유살이 됐어요. 칠살만 남겨놨으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주도 신금과 유금이 있으니까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자, 이런 정도로 갖고 한번 볼게요. 병술 일조, 이 병술년의 이 명조를 가지고 보면 정임으로 합을 했는데 이럴 때 관을 정화를 합을 해버리고 유살, 칠살을 병화를 남겨놨죠. 그래서 격국이 취청, 관살 혼삽을 없앴으니까 취청으로 본 거죠. 격국이 맑음을 취하게 되었고 그런데 관살 경출, 정관과 칠살이 경쟁적으로 나와 있죠. 지금 보면 그래서 대요 크게 필요한 것은 배치득이 그 사주의 배치가 마땅함을 얻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라도 이 사주 배치가 마땅함을 얻어야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병, 비, 정요, 합제. 그래서 합을 하거나 극제하거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병은 부정 앞에 있는 병이라는 것은 강한 부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주가 반드시 합을 하거나 극제를 해야 될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아니다. 해석이 그렇게 맞죠? 완전히 반드시 합거나 극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어 가령 청나라 정나의 건융 황제 명조, 건융 황제의 명조를 보면 신묘, 정유, 경자, 병자. 이 명조에는 즉 양인격이고 관살 경출하라. 관살이 동시에 서로 투출했다 그 말이죠. 자, 한번 볼까요? 이 명조를 보면 자, 경금일주가 6월에 태어났으니까 양이네요. 그리고 정화는 관이고 병화는 칠살이죠. 그래서 관살이 혼잡돼 있어요. 자, 이런 상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과 칠살이 경쟁적으로 투출한 경우는 즉 병화와 정화가 투출됐죠. 이런 경우는 대략적으로 배치의 적절함이 필요한 것이지 완전하게 반드시 합거나 극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합거나 이 극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배치가 적절한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가령 전 청나라 건융 황제의 명조는 신묘, 정유, 경호, 병자인데
즉 양익격으로서 정관과 칠살이 경쟁적으로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양익격이긴 하지만 정관과 칠살이 경쟁적으로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여기서 보면은 병신합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면 그러면 합살 유관이 되겠죠. 합살 유관 칠살을 합을시키고 관이 남아있는 형국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신금이 이 정화를 넘어갈 수는 없고 병화가 와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내용은 원문을 위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양일격이라고 봐야 되죠. 양일격에서 칠살이 있는데 거기에서 식신상관이 있으면 뭐예요? 식신상관이 칠살을 때리니까 안 좋죠. 그래서 관이라든가 살이 피제, 극제를 당해서 격지가 병들고 있다. 그래서 뭐냐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관은 뭐예요? 길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칠살도 원래는 흉신이지만 기본적으로 명예를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이게 무엇에 의해서 식신과 상관에 의해서 극을 당하면 이게 깨진다. 그래서 식신상관은 뭐야? 이거를 병들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식신상관을 뭐가 된다? 병이 된다. 그렇죠? 이거를 누르는 거 뭐예요? 인성이죠. 인성은 뭐예요? 이럴 때 약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병과 약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